유 작가께서 계속 문과생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진짜 순수 문과생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요. 우선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쪽으로 범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게 영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아니야. 그건 그냥 정말 이상론일 뿐이야 하면 그 논리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 박사님과 김 대표님께서는 이게 사실 뭐 채굴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거래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채굴은 본인이 발굴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뭐 등등의 얘기가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규제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계가 2,100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에 2,100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갈수록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굴하기가 더 어렵게 암호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시 퍼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근데 그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할 수 있는 즉 보상 체계를 갖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보상 체계를 갖춘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두 분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한 가지 그 이제 그 프라이빗 그러니까 이제 폐쇄된 블록체인을 제가 언급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실 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것 중에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퍼블릭 환경에서의 과연 보상 체계 없이 가상화폐 없이 가능한 게 있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미래 어떤 자동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넘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와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위치를 자동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오다가 그 정보를 갖고 일단 피해간다든지 아니면 조심한다든지 이 체계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어떠한 가상화폐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예를 들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진화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가수들 음원 사이트들이 가수들 음원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네 안 하네 시끄럽고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횟수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하고 출판사들이 책을 몇 부 찍었냐 인쇄를 제대로 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썽이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독자들이 한 권씩 사갈 때마다 자동으로 이게 다 들어가서 중앙 통제 중앙 서버 없이도 이걸 다 할 수 내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나올 겁니다. 왜 암호화폐밖에 못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거기에서 유시민 선생님 책을 팔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팔아요. 근데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모든 거래를 소비자도 가져가고 음악 저작권들이 나눠 가져가요. 근데 그런 블록체인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누군가는 채굴을 하는 노력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코인을 그 채굴하는 사람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채굴 안 해도 되잖아요. 리플은 채굴 안 하잖아요.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거래소에서 실물 환전을 받으면서 그걸로 월급을 받으면서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죠. 아니요, 다른 형태 채굴 필요 없어요. 리플은 지금 채굴 안 하잖아요. 채굴하는 리플은 그래서 블록체인.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직 실험 중이고요. 채굴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갈수록 블록체인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범위에서의 그 가상화폐 저는 유 작가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데다가 사업적인 감각도 있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을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요. 그 블록체인에서 위험 위치를 다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가 필요할까요? 제가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셔서 잘 못 들었는데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제가 가상화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가상화폐가 필요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이상 그 부분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을 블록체인에 무슨 기록하는 상관이죠? 그냥 그것들은 그냥 통신해 갖고 그냥
우리 자동차 대 그렇게 자동차끼리 그냥 말씀하시면 똑같게 되는 거예요. 메신저 무슨 같은 거 암호화폐 주고받으면 왜 되잖아요. 그걸 예. 채굴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원리는 블록체인인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은 장부지 않습니까? 그게 장부랑 무슨 상관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장부죠. 왜냐하면 네. 어떠한 위험의 위치를 네. 내가 어디 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접속을 해서 중앙 시스템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분산해 놓으면 예. 중앙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요. 그게 각자 개념만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예. 블록체인 기술을 왜 하필이면 암호화폐 형태로 구현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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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은 이 비트코인 시스템은 뭘 안 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네. 다른 동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 사이트라든가 노래방 기기라든가 그 책 판매되는 책이라든가 이런데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고 있어요.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할 동기를 갖고 있고요.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화폐 형태든 뭐든 돈을 줘야만 참가자가 오는 응용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그 화폐 형태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의 동기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응용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예. 아니라요.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자발적인 동기,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테이크 홀더, 이해관계자죠. 예. 이해관계자들끼리 하는 건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건 이해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서는 그런 호의와 선의를 기대하는 건 수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개임 이론이라는 게 왜 근데 있습니까? 그럴 거면 이걸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난감이라 하는 이유가 아니 유 작가님도 개임 이 이론에 암호화폐가 세상에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재미삼아 만들어 본 거예요.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유 작가님이 장난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봤던 게요. 마이크로 컴퓨터도 해커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것이 많은 기술들이 네. 장난감으로 출발했죠. 네. 근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난감을 컴퓨터는 인류를 우리가 변화시킬 기기로 만들어 가느냐 이거는 사회의 역량에 김 달린 겁니다. 우리 예.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튜링 머신부터 시작하는 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째서 마이크로 컴퓨터요. 예. 컴퓨터를 장난감으로 처음에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과 완전 다르고요. 저는 인터넷도 마이크로 군용으로 컴퓨터라고 시작이 그랬습니다. 됐고요. 네, 인터넷도 맞습니다. 예. 인터넷도 군용 통신망으로 시작이 됐고요. 전부 다 현실의 요구에 입각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명품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수요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될 만한 사회적 수요가 있는데 사토시 그룹이 이것을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로 빨리 론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해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그게 제 관점인 거죠. 예.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 거죠. 그러면 예. 예. 이렇게 다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범용성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가지고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만이 꼭 블록체인을 발전시킬 수 있냐 가지고 논쟁을 하셨는데요. 이쪽 그 유 작가님하고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화폐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개입돼 있으면 자기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거기에 얼마든지 적용돼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 박사님이나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관계자가 개입을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요. 예. 누구나에게 공개되고 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업성과 연결되는 겁니까? 사업성 그 블록체인을 네. 계속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보상을 통한 화폐에 네. 돌아가는 게 있어야 네. 거기에 자본이 투자되고 블록체인이 더 커질 것이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사토시 그룹 또는 사토시가 이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어떤 구현 형태를 잡은 게 암호화폐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호화폐에 눈이 꽂히면 안 된다고요. 암호화폐는 하나의 구현 형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이 암호화폐는 그것이 갖는 이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성공의 증거로 삼는다는 그 기술적인 어떤 목표 예. 또는 사회적 효용에 비해서 이것이 현실의 욕망의 세계에서 일으킨 소용돌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 10분 동감, 100분 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지금 굉장히 투기 광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표상하는 가치가 너무 커졌고 내재 가치가 급격히 없죠. 블록체인은 내재 아니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블록체인이 아니고 있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는 그러니까요. 그것의 내재 가치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0이죠, 0. 배경이 예. 되는. 그래서
100분 동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옥수수학자인 김순건 박사님이 처음에 옥수수를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고 연구했을 때는 나중에 옥수수가 자본시장에서 국제곡물시장에서 투기 자본화되는 것들까지 의도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블록체인 아까 정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코노미 그다음에 이것이 인류 역사가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우리가 기계들까지 참여해야 되는 데 있어서 중개자를 없애는 시스템, 분산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들을 고안해낸 것인데 거기서 필수적인 암호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투기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건 좋은 기술인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라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 방법이 아니어도 이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국가라는 중앙 권력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화폐는 그 화폐조차도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돼요. 이 경제 시스템이 그 경제 시스템은 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훌륭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면요. 블록체인 기술의 범위는 정말 A에서부터 Z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굉장히 좁히고 계속 좁혀갖고 어떤 특정 분야만 갖고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럼 나머지 영역의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면 가상화폐하고 무관한 나머지 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은 그럼 발전 안 시켜도 되는 건가요? 이게 발전되면 나머지 블록체인 기술은 자연히 따라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화하게 하면 어떤 우려가 생길까?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계속하면 되죠. 근데 정부가 이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도박처럼 보는 시각이 유지되면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쟁력과 접근 권한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퍼블릭조차도 가상화폐가 필요한 게 있고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좁히고 아니 아까 그래서 보상체계가 뭐냐고 했더니 못 말하셨잖아요.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 참여가 수학적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증명을 못하네요. 그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수학적인 논쟁을 얘기하시면 수학적으로 보면 P2P 네트워크의 효율은 중앙 시스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보충해서요. P2P가 중앙 시스템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요. 적어도 화폐에 관한 한은 저는 정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화폐 발행권은 지금 국가 독점이에요. 국가는 여기서 많은 이익을 누려요.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 달러를 발행해서 엄청난 이익을 해마다 누려왔어요. 지난 한 70년 동안요. 그 점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 국가의 통제가 없는 화폐가 있는 화폐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혹은 더 좋다. 이렇게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국가의 통화 발행권 혹은 화폐 발행권을 민간의 공학자나 기업이나 과학자에게 넘기는 걸 반대해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국가주의예요. 국가가 이 화폐를 통제해야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수수료를 없애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지금 새로 만든 기술들은 국가라는 중앙 통제 시스템의 권력을 분산해서도 분산한 게 아니라 유지될 수 있는데 다른 민간의 큰 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민간의 큰 손에 넘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이나 항구적으로요. 그건 항구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처음에 가져가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구적으로 자원을 독점한 자가 계속 자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에게 완전히 예를 들어서 방송 1인 미디어 시대가 됐듯이 개인에게 그런 권한들이 옮겨가는 방향으로 이 기술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벽히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실물 경제 시장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적으로 독점했던 그
금융의 권력을 이제는 기업이 나눠 갖기도 하고 작은 기업이 나눠 갖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으로 가져가고 조금씩 와해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좋다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민간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더 잘 되는 분야가 있고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서 더 잘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폐는 전형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잘 되는 분야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나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는데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1세기에는 지구 제국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유럽연합은 약 20개 이상의 국가가 같은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통화 주권을 다 양도를 했다고요. 이게 언젠가가 되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지구 제국의 정부가 통화를 관리해야 돼요. 예. 그걸 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의 권력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요. 예. 근데 유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자, 잠깐만요. 자, 얘기는 이제 사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 또 앞으로 내놓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옮겨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양쪽에 드린 질문 가운데 여기 유 작가님하고 한 교수님께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용성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말씀하셨지만 두 분께서 안 받아들이셨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생각의 차이인 걸요. 예. 아니 수학적 증명의 문제인데요. 예. 여기서 수학적 증명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51% 넘는 사람들이 항상 선의를 아무 보상 없이 갖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 예측할 수 있느냐는 그걸 거죠. 보장할 예. 수 없기 때문에 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참여를 없어요. 예. 수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는 예.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시면 다만, 안 됐었던 예, 예. 거예요. 예.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 당장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 두 분의 생각이 좀 그러시다면 그 꼭 수학적 증명이라고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보다 좀 더 이 규제해야 된다는 쪽에 즉 범용성을 더 증명해야 된다는 쪽에 주장하신 분들이 개발해야 될 실증적 논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죠. 왜요? 이거 규제를 하자는 거는 예.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 끄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 그거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예.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이 범용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사례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이 두 분께 예.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설득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분께는 그런 사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